한국의사회 공보의사 김은정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압구정군 산부인과 그 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시험 기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초롱초롱한 운명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병원을 잠시 비우고 왔지만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게 될 활동이 그 피임에 관련된 홍보 활동 또 그와 관련된 거를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서 후빈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피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 지식과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좀 알려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의학적인 포커스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들 중에서는 그게 뭐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더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도 정말 필요한 거니까 잘 숙지를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른 친구들 또 주변에도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또 이번 취지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는 분, 또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분들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어떤 상대 파트너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임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저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 섹스 앤드 시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영화에도 나왔고. 근데 그런 거에서도 보면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친구 넷이서 그녀들의 일과 사랑과 그다음에 섹스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직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가 재연령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될수록 점점 조금씩 더 오픈되어 나가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그거보다 어떤 그 일과 사랑 거기에 맞춰서 이 피임과 관련된 거는 다 따라가면서 더 중요시 돼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그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많은 숫자의 임신 중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대부분의 그 답이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답이었어요. 78% 정도. 그리고 어떤 아기를 제대로 낳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한 45%의 답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처벌 강화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과 제도적인 지원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뭐냐. 그런 피임법을 제대로 알려달라는 게 거의 70%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러면 정말 부득이하게 수술을 했을 때 그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건지, 우리 경각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걸 요구하는 것들이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강조를 해서 지나치지 않는 게 피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계획된 임신입니다. 여성들은 그 본인들의 그 사실 성적인 기능이 중요한 거가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제대로 하는 게 결국은 인생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의 여성들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계획 임신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서 뭐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피임법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임법들 아마 다 이거 들어본 바는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근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분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 사항 같고요. 여기 이제 또 자궁 삽입장치, 미레나라고 하는 건 그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자궁내 삽입장치인데요. 이런 것들도 아직은 우리 20대 젊은 학생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그 10대, 20대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해당 사항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피임을 실패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분들의 가장 많은 퍼센트가 자연주기법을 택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자연주기라고 하는 건 생리주기에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하는 그 어플을 다운받는 것도 보면 생리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리주기라고 하는 게 사람이 기계가 아닙니다. 항상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나 주변의 상태, 스트레스, 시험 기간 되면 생리 안 하는 분들 많거든요. 부종 출혈 있는 분들 많고 이런 경우는 내가 언제가 가입 기간인지 굉장히 몰라요. 이것만 갖다가는 정말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권장하는 피임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치료사정법, 저는 이것도 피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건 피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남성의 의지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정 직전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은 최고조에 힘든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임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응급피임약, 요새 또 일반 약 분류되고 슈퍼에서 약 판매하는 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응급피임약은 사실 그렇게 쉽게 분류하기 아니에요. 이렇게 초콜릿 먹듯이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피임약 중에서도 응급피임약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약 자체도 의학적으로 어떤 여성들에게 어떤 생리 현상이나 호르몬 계통의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약입니다. 피임률은 괜찮을 때는 5%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사실 콘돔은 좋은 피임 방법이고 또한 어떤 성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참 권장이 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왜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잘 사용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중간에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피임 실패율이 한 15%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임률 콘돔 한 85%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는 피임약이 사실은 젊은 여성에게는 가장 쉽고 가장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피임법 중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임률은 98 내지 99% 정도. 그리고 꼭 단지 피임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조절이나 치료 기능이 있어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 먹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좀 있고 또 약을 먹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 좀 속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피임이 어떤 큰 목적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건 전혀 문제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나라는 피임률이 꼴찌예요. 2.5%. 여기 보면은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유럽 쪽이죠.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독일도 한 30% 되고, 영국 25%,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낮다 해서 한 14%, 16% 이 정도 되는데, 여하튼 저희하고는 째게 안 돼요. 저희 나라는 거의 지금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기혼 여성들은 루프 끼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그나마 더군다나 요새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20, 30대가 다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임약 하면은 근데 피임약을 이렇게 또 제가 진료실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매일 먹는 약이고 약 먹으면 우리 엄마가 애기 못 갖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어머님 세대 20, 30년 전에 그 약과 지금의 약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전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양 부사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은 약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약들은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약이 아닙니다. 일단 2, 3개월 먹으면 약을 쉬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까지 충분히 복용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서도 피임을 위해서라면 한 1년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 당연히 권합니다. 체중이 는다. 체중이 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약들은 이전의 약들은 어떤 양리작용 때문에 일부 좀 체중 수분 저류 현상이 있는 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를 보강하는 그러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약들은 체중 느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을 먹고 좀 날씬해지는 것 같아서 약을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복용하는 약을 바꿔주는 게 좋지 않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약마다 약간씩의 호르몬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바꾸면 그만큼 자기의 어떤 호르몬 안정성에 방해가 됩니다. 피부 트러블은 이것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성분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다지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주. 네, 술을 마시면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 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거겠죠. 건강상으로 네, 피임약은 사실 피임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잘 사용하면 좋은 약. 20세기 발명품 중에 가장 여성에게 좋은 것이 나일론 스타킹과 피임약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피임약인 거죠. 하물며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 피임약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임신은 피임약 오래 복용하면 임신하기 힘들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란일에만 약을 먹어야 되냐? 이건 가장 또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잘못된 복용법이죠. 스트레이트를 계속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란이 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또 피임약의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복용법을 잘 알고 복용을 해야지 됩니다.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낙태를 유발한다. 안 먹으니까 원체는 임신을 하는 거겠죠. 적절하게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약은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그냥 비타민 먹듯이 먹는 약이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드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설명드렸지만 피임약은 피임 이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저희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리주기를 불규칙한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은 불규칙한 사람들 많거든요. 더군다나 스트레스 많고 학업에 대한 취업 이런 거 다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불규칙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생리통이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또 생리량을 조절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기타 어떤 골반염이나 양성 질환 이런 거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약들은 아무래도 많은 이점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 약들이 있었던 수분 저림, 그러니까 막 붓는 현상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새 나온 약들이 좀 많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월경전 불쾌 장애, 우리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거 조절용으로도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그 목적으로 나오는 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권하는, 일선에서 권하는 피임법은 피임의 성공률만으로 쫙 봤을 때, 물론 이 수술이 높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피임약이 높습니다. 그리고 콘돔 아까 얘기했듯이 한 85%, 페미돔은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피임률도 높지 않고요. 질환사정은 사실 피임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가장 좋은 피임법은 2배로 하라는 거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이거는 어떤 책임의식과도 관련이 있고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피임률도 높여주고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존중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에 안전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피임을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해주는 게 되는. 외국 같은 경우는 10대 성교육을 하면 남성에게는 콘돔 사용을 의무로 가르치고 여성은 약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과연 남자애들한테 너네 관계할 때 콘돔을 꼭 사용해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학교 성교육을 가보지를 않아서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임약이 좀 좋다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호르몬제이고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생리 리듬이나 이런 것과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쓰셔야 되는 약이고요. 그러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또 어떤 생리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배우셔야지 돼요. 그리고 기타 부가적인 이러한 면들도 있다라는 거를 부과시켜서 여러분들은 어떤 피임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얘기들은 이제 아주 시간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피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